안녕하세요. 제가 화요일날은 얼굴이 붓죠?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바른미래당 제43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소통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장시간 독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만난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짜기 위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아 최근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제 백원우, 이철희, 김영진, 이재정 등 민주당에 내놓으라 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양정철 원장 밑에 부원장으로 줄줄이 임명된 사실만 보더라도 여권 내부의 양정철 원장의 위상과 영향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여당의 총선 전략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최측근과 장시간 만남을 가진 것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비를 자초하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나아가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다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야 하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성실하게 해명을 하고 청와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 최측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의라도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장을 비롯한 여권 전체가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몹시 오만불손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훈 국정원장은 마치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인 것처럼 이런 반구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권의 브레인답게 양정철 원장이 나서서 마치 가이드라인을 치듯이 사적인 만남이었으며 동석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를 받아서 사적인 만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체 누구 마음대로 사적인 만남이라고 이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사적인 만남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쳐주면 그것이 그대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촛불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최순실에 휘둘리던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스스럼 없이 보이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양정철 원장의 뒤에 숨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의 행태도 비겁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양정철 원장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사생활이 있을 수 없는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정철 원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서훈 원장 자신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약속,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가타부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지
대통령 최측근의 보호막 뒤에 숨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24세 미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온 국민이 몸으로 체감하고 있던 문제가 과학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우니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던 민주당까지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서서 자유한국당과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마비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 공세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당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양당 체제와 대결 정치의 폐해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비록 국회 정상화의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데드라인만은 넘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바른미래당만이라도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자고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위의장 최이배입니다. 어제 송인태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 이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이러한 의견 표명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국회에서 상당한 부분 논의가 진척된 사안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조국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국회에 훈수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검찰과 법무부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정부의 문제점만 더 드러낸 꼴입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일선 검사장까지 이렇게 의견 표명에 나서는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일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송 검사장이 제시한 검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재앙적 지휘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청와대 및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 상설특검 회부 절차 관련해서 절차에 대한 마련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상설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선책 등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학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학원의 부정부패로 인해 명지대가 폐교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2년 전 유영구 전 이사장이 자신 소유의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학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727억 원의 횡령, 1735억 원의 부당 지원이 확인되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불법과 학원의 방망 경영이 문제였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율이 86.5%에 이르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사학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형식적인 외부 감사를 실질화하고 교육부 감사를 정례화하는 등 사학재단의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다수 언론에서 UAE가 발주한 바라카 원전 장기 정비 계약에서 한국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수의 계약으로 수행하려던 것이었는데 느닷없이 경쟁 입찰로 바뀌더니 이제는 경쟁 입찰 대신 하도급 방식이나 5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바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수출형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 계약은 당초 10년 내지 15년간 원전의 각종 정비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총 사업 금액은 최대 3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방식이나 5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바뀌면 그만큼 계약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발주자가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원전에 우리가 단독으로 정비도 못하는 걸 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우디, 체코에 이어서 최근 카자흐스탄까지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력 산업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놓여 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올 1분기에는 역대 최대인 9,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등 많은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과 민간 발전사들의 적자도 수년째 누적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전력산업 전체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전과 석탄 화력의 가동 중단으로 올라가는 전력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를 손보면서까지 시장 가격을 낮추려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전력시장 구조를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문제를 해결할 역량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회 간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4시간 회동은 일과 후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금지된 만남입니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수장과 집권 여당의 띵크탱크의 원장의 비공개 4시간 회동은 어떤 이유로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그 심각성을 작다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처럼 이러한 노력을 보란듯이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장과 여당 띵크탱크의 원장의 비정상적 만남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 함은 바로 이런 행위들을 일벌백계 하고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즉시 서훈 원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양정철 원장도 그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은 지인들 간의 사적인 만남이었고 여럿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독대가 아니라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독대라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은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총선 관련한 행보를 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을 찾아가서 총선에 나와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총선에 나와라. 온갖 총선 관련 전략과 판짜기를 하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총선 전략을 짜는 분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인 서훈 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냐. 상식적인 추론은 북한 문제를 여당의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여당에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지금 여당은 보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짓밟아 깔아뭉개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 초월의 오만입니다. 최순실 씨가 고위공직자라서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쫓았나요? 양정철 씨 하시는 말이 나는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왜 파파라치처럼 나를 쫓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순실 씨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이유는 고위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국정 운영에 고위공직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양정철 원장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정권의 비선 실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과 당연한 일들을 깔아뭉개는 저런 상상 초월의 오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중대한 문제를 진실 규명해야 될 정보위를 못 열었습니다. 왜 못 열었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못 열었습니다. 속성으로 보면 이런 사안들은 시간이 지나면 말맞추기를 하고 입막음을 해버리기 때문에 즉각 열어야 진실 규명이 더 가능해집니다. 시간을 끌면 진실 규명은 멀어지고 사장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골든 타이밍을 어제 열어야 할 정보위를 못 열어서 골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1시라도 빨리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제 반대하는 그 논리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국정원장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모양새만 찾다가 실속은 다 놓쳐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부르는 회의에 국정원장이 올 의무가 없습니다. 나올 리도 없고. 그런데 국회는 다릅니다. 정보위는. 국정원장을 소환하면 국정원장이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국정원장이 나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은 막으면서 나오지도 않을 회의에 나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진실을 사장시키는 일을 지금 돕고 있는 셈입니다. 자한당은 빨리 국회 정보위 개의에 찬성하고 진실이 규명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 다시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을 발의합니다. 어제 우리 해군 고 최정군 하사 마지막 가는 길에 다녀왔습니다. 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건 제가 그 자리 가서 알았는데요. 그 최정군 하사 아버님이 절 보더니만 태경아하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옆반 친구였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더더욱 슬프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 최정근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최종군 하사의 전우와 친구들, 국민의 성원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전날, 그저께죠. 현충원 정문 경비실에 한 고등학생이 고 최종군 하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와 위로금 100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고등학생의 가족들의 성의를 표한 것 같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국민 누군가는 우리 아들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만큼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만큼 군인을 군인답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워마드가 고 최종근 하사의 희생을 조롱해 유족들과 해군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을 발의합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고 최종근 하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북한 식량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량 식량 지원 헛발질을 이젠 중단해야 됩니다. 북한 매체들이 어제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을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식량 150만 톤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지원했다가는 북한 농민 다 망합니다. 지금 정부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의 식량은 시장을 통해서 분배가 됩니다. 시장에 자동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시장 쌀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100만 톤, 150만 톤이 공급이 된다. 지금 북한의 1년 식량 한 350만 톤, 내지 뭐 많으면 400~500만 톤까지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식량을 북한에 공급한다? 쌀값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쌀 팔아서 농민들 먹고 살아요. 북한이 과거와 달리 농민들도 쌀 농사해서 그거 시장에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북한 농민들 다 망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받겠습니까?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100만 톤, 150만 톤 이렇게 오는 게 북한 사회 안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수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언론에서는 식량 지원에 대해서 뭐 고맙다라든지 빨리 달라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WFP도 물어봤어요. 당신들 북한에 대한 긴급 구호, 대량 식량 지원 계획하고 있는지 없다는 겁니다. WFP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고아원이나 이런 이제 약자들, 그 사회 약자 시설들 있잖아요. 거기 영양 지원하는 거예요. 영양 비스켓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평상시에 매년 해오고 있어요. 북한에 지금 90년대에 이제 식량 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30년간 매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해오고 있는 일상적인 지원을 우리 정부가 좀 보태주는 거는 반대 안 하는데, 뭐 대량 아사 위기가 있고 뭐 가뭄이 극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고, 이런 전혀 현실이지도 않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 이거 했다가 100% 김정은 위원장한테 뺨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농민 망하게 하는 이런 대량 식량 지원 계획 당장 철회하고 북한에 대한 그 최소한의 이런 그 빈곤층 지원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 나라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금을 내릴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렸던 정부와 여당이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자꾸 우리나라 경제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를 판에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니 참으로 이해가 불가합니다. 정부와 민주당 정세론 저변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소득과 부는 마음대로 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서민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의 저항을 피하면서 재정 확대를 위한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14개국이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많은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날 것입니다. 또 늘어난 세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기업이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노조에 대한 과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는 자산가나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해외 이주자가 2,200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2.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상속세 때문에 떠나간 자산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이 무려 2,870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과 기업이 떠나는 국가는 장래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몰려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감세하고 비전을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증세하는 감세로 국가 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증세 방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최고회의가 내용 분열로 아마 이달 말쯤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우리 원내대책회의 멤버들을 보면 최고위원으로 최고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4명 있죠.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여기에 상임위 가능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중심은 바로 원내대책회의가 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를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날 하는데 이거를 좀 원내 의원 미니총회라는 이름을 갖고 가든지 해가지고 지금 국회 정상화 그리고 이 어렵게 된 우리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들을 절실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냐?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최고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내대책회의가 원내 의원 미니총회라는 이름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이 중심을 이 원내대책회의 중심으로 나가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정원천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이렇게 새겨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정책정당 또 대안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 원내대책회의를 실질화하고 내용을 충실히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